감성의 지름길이라고 할게요.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떤 거리보다는 골목이 많이 보이는. 기타를 서면 기타를 가셔주는 1m cc 정도 돼요. 네. 주말 이른 시간에 서울에서 차로 출발하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전북 군산의 옛 도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지막한 건물들과 촘촘한 전깃줄, 또 좁다란 골목길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처럼 100여 년 전 개항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역사 탐방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물류의 중심이었던 군산항과 바로 연결된 기찻길. 1940년대 중반부터 항구와 공장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던 화물열차는 7년 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km에 가까운 철길 마을은 이제 추억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희 옛날 모습, 옛날 추억도 다시 새록새록 나고요. 좀 감성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일본식 목조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지역은 일제시대 부유층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보면 일제시대 당시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005년에) 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의 삶의 그 형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옥들이나 그런 골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산시는 소설가 채만식의 작품 배경이라는 의미에서 탕류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하나의 역사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1913년 창건 당시 금강사란 이름이 동국사로 바뀌었고 법당 내부 공간을 일부 수리한 것 빼고는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사찰 입구. 주민들이 떠난 좁은 골목은 벽화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한 예술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이 근처에 50년 역사를 자랑하던 여인숙은 5년 전 주인이 바뀌었지만 옛 이름 그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00년도, 60년, 70년도에 여기서 같이 연인들끼리 지냈던 노부부들이 가끔씩 놀러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아우 창피해 막 이러시고 아저씨는 뭐 어때 우리 젊음을 같이 놀았는데 뭐 이렇게 좀 재미나게 얘기도 하시는데 군산항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진 근대 문화유산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한 골목길 프로젝트를 통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의 번잡함을 피해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던 동교동과 연남동의 골목길. 2, 3년 전부터 디자인이나 예술을 전공한 30대 창업자들이 몰리는 이른바 뜨는 동네입니다. 좁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식당을 연 곳도 있습니다. 한 1m 70 정도 되잖아요. 네. 꽝꽝 부딪히기도 네, 하나요? 많이 부딪히세요. 젊은 분들이 좀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또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해 주시고 이런 동네를 찾아주시는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즐거움을 찾겠다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떨어진 지방에서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골목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만의 푸근함을 가지고 이대로만 정말 유지된다면 이곳의 개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많은 찾는 발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기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하는 좁은 길이 더 매력적이란 나름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생기면 좋겠죠. 근데 아마 저희처럼 이제 조그만 데들이 많은 데는 그런 거를 개인이 갖추기는 힘들고 그런 게 생기려면 또 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뀌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옛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더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을 통해 골목길이 대도시의 숨통을 틔워준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작은 스케일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휴먼 스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런 가게 같은 것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 거죠.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골목에 최근 들어선 합리적인 가격대의 게스트하우스.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골목을 찾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자 숙소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냥 널찍한 침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 불편하셔서 침대를 나눠놓은 거죠. 길이는 다 표준이고요. 폭을 좀 줄인 거예요. 폭을 줄인 거고. 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적 소재까지 찾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2편을 연출한 윤재균 감독은 자신에게 골목길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야, 여가 우리 집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감독의 골목길 사랑은 곳곳에 표현됐습니다.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떤 거리보다는 골목이 많이 보이는. 그래서 뭐 감독 입장에서 제일 골목에 대한 또 애정이 또 드러나는 이제 시퀀스가 이제 어린 그 애기 주인공 어린 덕수 달군 두 사람이 초콜릿을 지키기 위해서 50년대 국제시장 골목골목을 막 헤집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건축가 겸 여행작가로 활동하는 오영욱 씨는 유년기를 보낸 압구정 가로수길 등 골목이 자신의 행복과 감성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인들이건 잠시 스쳐가는 이방인이던 골목길에서의 속도는 되게 늦춰지거든요. 그럼 그 늦춰진 그 움직임의 속도가 그 공간을 느끼고 이해하고 뭔가를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생각해요. 대형 매장들이 들어서는 순간 골목은 또 다른 유망 상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연남동 골목에서 일찌감치 터전을 잡고 창업한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3년에서 5년까지 장기간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문제가 골목길이라고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유명해져도 프랜차이즈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골목 상권을 지켜보자는 취지입니다. 골목대학이란 이름으로 자신만의 골목 브랜드를 만들자는 그 프로그램에는 수백만 원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접근, 그걸 통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다 똑같구나. 골목길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세태를 올해 주목할 만한 소비 트렌드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숨은 골목 찾기에 몰두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제는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게 전혀 멋있지 않고요. 내가 소비한 곳이 가장 멋있는 곳이고 그것을 스마트폰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고. 자본과 권력이 주도하는 개발에 밀려 한때 고층 건물 뒤로 감춰졌던 골목길. 올레길, 둘레길 열풍에 이어 낙후되고 촌스럽다는 의미의 대명사였던 골목이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소규모 자본의 창업 장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바쁜 편의주의 사회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도심의 골목과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